안녕하세요. 스프링 배치 코치 스케줄러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자동화라는 주제로 발표할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현홍석입니다. 발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스프링 배치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며 코치 스케줄러의 구조 및 동작에 대해 알아본 뒤 실습을 통해 스프링 배치와 코치 스케줄러를 이용한 배치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발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스프링과 JPA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사용할 아이디 설치 등의 사전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배치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겠습니다. 배치는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집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배치 어플리케이션은 단위 시간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요청 시 바로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후 응답을 받는 웹 어플리케이션 등과는 달리 단발성 작업을 수행합니다. 매일 자정 박 예금주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주간, 월간 보고서와 같이 주기적으로 한 번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배치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입니다. 배치는 이름 그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몰아서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용량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매번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닌 스케줄러나 트리거를 통해 정해진 시점에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에러를 줄입니다. 세 번째는 경고성입니다. 지는 중간에 에러가 생기면 전체 프로세스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예외에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네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어떤 잡이 실행이 되었으며 얼마나 처리했는지 기록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성능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결과를 내고 자원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성크 단위 처리, 병렬 처리, 페이징 같은 기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배치라는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스프링 배치는 로깅, 추적, 트랜지션 관리, 작업 처리, 공개, 리소스 관리 등을 지원하며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프링 배치의 전체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각 컴포넌트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면 잡 런처는 말 그대로 잡을 실행하는 컴포넌트로 잡과 잡 파라미터를 임의로 받아 실행합니다. 잡 레포지토리는 실행된 잡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스프링 배치 내부에서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잡 실행 시 잡 레포지토리의 잡 익스큐션, 스텝 익스큐션이 생성되어 저장되고 이후 DB에서 저장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잡은 하나의 배치 처리 단위로 하나 이상의 스텝으로 구성됩니다. 잡 실행 시 잡 인스턴스라는 실행 단위가 생성되며 이 잡 인스턴스는 잡 파라미터라는 객체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잡 파라미터는 스트링, 더블, 롱, 데이터 형식만 지원하며 이넘이나 데이트, 로컬 데이트 타임 등의 형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텝은 잡 안에 포함된 하나의 실제 실행 단위이며 성크 모델과 태스클린 모델을 구현하여 단위 작업 또는 반복 처리를 진행합니다. 성크 모델은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 단위로 데이터를 반복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분할로 전체를 처리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며 따라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적합합니다. 성크를 읽고 처리하고 작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테스클릿 모델은 작업 단위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으로 스텝 하나가 하나의 테스클릿을 수행합니다. 데이터가 작거나 단순한 로직 처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청크 모델로 구현 시 다음 세 가지 컴포넌트를 구현해야 합니다. 아이템 리더는 말 그대로 각 스텝에서 아이템을 읽어오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아이템이란 DB, CSV, API 등 데이터 소스를 의미합니다. 아이템 프로세서는 리더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가공,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처리된 데이터는 라이터에게 전달됩니다. 프로세서는 필수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만 구현되며 널 반환 시 해당 데이터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이템 라이터는 앞서 가공 변환 처리된 데이터를 라이터할 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로 라이터 역시 리더처럼 DB, 파일, CSV 등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잡 레포지토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메타데이터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메타데이터란 잡 실행 이력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잡의 상태, 실행 시간, 처리된 아이템 수 등을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잡 실행 이력, 실패한 스탯, 실행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주로 관리를 위한 로그 추적이나 상태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스프링 배치는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줄링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간, 월간 보고서처럼 주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실행되는 기능의 경우 이 주기적으로 실행시키는 기능은 따로 구현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스케줄러입니다. 코츠는 테라코타에서 개발된 자바 기반 오픈소스 잡 스케줄링 라이브러리로 원하는 시간이나 주기에 따라 작업을 자동 실행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양한 트리거를 지원하며 클러스터링 기능을 통해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터치의 동작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잡을 구현하고 잡 밑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때 잡은 배치의 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후 트리거를 생성하여 실행 시간이나 주기를 설정합니다. 이후 이 잡 디테일과 트리거를 스케줄러에 등록하면 설정된 시간에 터치가 해당 잡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다음은 터치의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잡은 코치에서 실행할 작업의 실제 로직을 정의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코치의 잡은 앞서 설명했던 배치의 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잡 디테일은 잡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과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트리거는 잡을 언제, 어떤 주기로 실행시킬지 조건을 정의하는 인터페이스로 프론 트리거, 심플 트리거 등 다양한 종류의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스케줄러는 전체 작업을 실행하는 중앙 관리자로 잡과 트리거를 연결하고 실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선 비즈니스 로직을 제외하고 실행 배치와 쿼츠를 활용한 기본 데이터 처리 흐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코드를 다 작성한 상태고요. 순서대로 장치하면서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생성할 때 추가하는 우선성은 스프링 배칭, JPA, 쿼츠, 럼복, MySQL 관련 디펜던시만 추가를 하였습니다. 야물 파일에는 DB 관련 정보 등과 APA 관련 옵션들, 그리고 배치 관련해서는 배치.jb, 배치.initialize 스키마라는 옵션에 always라는 값을 설정함으로써 배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때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쿼츠의 잡스토어 타입을 메모리로 설정하여서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코드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 우선 엔티티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엔티티는 총 두 개를 생성하였고, 첫 번째는 원본 데이터를 담은 원본 소스 엔티티와 그리고 배치 프로그램이 구동되면서 어, 수정된 데이터들을 담을 타겟 엔티티 이 두 가지를 만들었고요.
이 각 엔티티에 대응하는 레포지토리도 생성하였습니다. 어, 특별한 기능 없이 그냥 간단한 CRUD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JPA 리포지토리를 확장하고 별다른 추가 메소드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음, 우선 이제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고 작성하는 리드 프로세서, 리더, 라이터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리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더는 아이템 리더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이고요. 리더는 아무래도 원본 데이터를 읽어와서 프로세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너릭에 소스 엔티티를 넣어주었습니다. 필드박스는 JPA의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생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DB에서 읽어온 데이터 리스트를 반복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터로 필드박스를 넣어주었습니다. 롬복의 requirement, argument, constructor, annotation을 사용해서 어, 자동으로 이중선 주입을 하였고요. 아이템 리더를 임플리먼트 하게 되면 with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게 되는데 이 메소드 안에는 처음 실행되었거나 아니면은 혹은 모든 데이터를 다 읽었을 때만 새로운 엔티티 메이드를 편성하도록 하였고 소스 엔티티에 있는 데이터 전체를 한 번에 가져와서 그 쿼리 결과를 리스트를 받고 이 리스트를 이터레이터로 설정하여서 이후 이제 이터레이터를 한 건씩 반환하고 끝나면 너를 반환하여 끝났다는 걸 알리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세서를 살펴볼 건데 프로세서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프로세서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고연체이고요.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는 어, 이 안에서 이제 각 데이터에 대한 처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스 엔티티를 아이템 인자로 가지고 여기서는 타겟 엔티티 배치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소스 엔티티 아이디와 네임은 그대로 타겟 엔티티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밸류 값만 플러스 5 해서 스케줄러가 돌아가면서 지정된 주기에 해당이 될 때 그 엔티티에 밸류 값만 5씩 더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템 라이터인데요. 아이템 라이터도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방식이고 역시 라이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게 되는데 라이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엔티티 매니저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엔티티 매니저에서 트랜잭션을 하나 시작을 해서 음, 라이트 매니저에 인제로 받았던 청크에서 각 아이템에 대해 DB에 머지를 해주는 뒤 모든 아이템이 머지가 된다면 그 해당 트랜잭션을 커밋하고 이제 엔티티 매니저를 닫아주는 이런 코드를 작성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배치 컴팩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잡을 이루는 스텝들에 대한 설정들이 담겨있는 컴필레이션 클래스입니다. 필드에는 이제 앞서 작성했던 샘플 라이터 프로세서 리더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 객체 그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객체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고 뭐 조회하기 위한
잡 레포지토리 그치. 이 정도의 필드 값으로 넣어줬고요. 역시 롬복의 카이먼트 알구멘트 컨스트럭터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어, 유연성을 넣어주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이 샘플 잡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샘플 잡은 잡을 생성하는 메소드고, 이 잡 빌더를 통해서 잡을 생성하고요. 샘플 잡이라는 해당 잡 인스턴스의 이름을 더 주었습니다. 어, 잡을 이제 각 잡에 이제 잡을 구성하는 스텝들이 있을 텐데 해당 스텝들은 처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등록되게 되고 지금 제 코드에서는 스텝이 하나밖에 없어서 스타트 샘플 스텝이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데 혹시나 스텝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잡이라면 넥스트를 통해서 이후에 해당하는 스텝들을 차례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 아래에 있는 샘플 스텝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스텝을 구성하는 메소드인데요. 역시 샘플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였고, 어, 각 청크에 대한 내용을 담는 부분인데, 여기 적혀 있는 숫자는 청크의 단위이고요. 저는 데이터 5개씩을 하나의 청크로 묶었습니다. 데이터 5개씩 처리하면서 하나의 트랜지션으로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트랜지션 매니저도 인자로 넣어주었고, 앞서 작성했던 리더 프로세스 라이터도 등록을 해준 뒤 빌드를 하게 되면 스텝이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은 살펴볼 클래스는 샘플 코치잡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에서는 배치의 잡런처 잡을 필드로 선언을 하였고요. 어, 보시면은 코치잡빈이라는 클래스, 애트랙트 클래스를 확장한 클래스인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코치의 경우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이나 롬복의 생성자 관련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직접 생성자를 만들어줘서 생성자 기반으로 의존성을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쿼츠잡빈이라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확장하게 되면 이스큐트 인터널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하게 되는데요. 이스큐트 인터널이라는 메소드는 쿼츠 스케줄러가 정해진 시간에 이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잡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이후 잡 런처를 어, 실행시키면서 잡을 실행시키게 되는 메소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잡 파라미터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잡 파라미터 유연성을 주입해서 샘플 잡체를 전원체에 등록을 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배치 관련된 코드들이었고, 이제 스케줄러 코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커치 컴피그라는 클래스도 하나 생성을 하였습니다. 커치 컴피그는 이제 커치 스케줄러를 설정하는 컨피규레이션 클래스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요. 샘플 잡 디테일과 샘플 잡 트리거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샘플 잡 디테일을 보면 어, 잡 디테일을 형성하는 메소드고요. 실제 실행할 잡 클래스를 지정을 하고 해당 잡의 식별자를 지정을 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어, 이 잡에 대한 잡 디테일 객체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걸 비너로 등록을 해냈기 때문에 이후 이제 샘플 잡 트리거의 인자로서 전달이 되게 되고, 샘플 잡 트리거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메소드는 잡을 언제 실행할지, 그 주기를 정해주는 트리거를 설정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폴잡에서 이제 어떤 잡 디테일에 대한 트리거를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정의를 해주고, 이 잡 트리거에 대한 실자 아이덴티티도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리드 스케줄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주기에 대한 트리거를 설정을 해주는데, 앞서 개념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치에서는 저는 그중 크론 트리거를 한번 사용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크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다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간단하게 구현한 배치 어플리케이션 코드였고요. 이게 잘 구동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드 작성은 끝난 상태고 한번 실행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 그 메타데이터에 대한 테이블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선언해놨던 엔티티 개체도 소스 엔티티와 타겟 엔티티도 테이블이 정확히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스에만 도미 데이터 두 개 넣어둔 상태고요. 타겟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배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을 해보면, 배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 크론 스피거 기준으로 1분마당 이제 배치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4분과 5분 정도 됐을 때 데이터가 정확히 5가 더해져서 추가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이 되었고요. 소스 테이블 기준으로 있던 데이터 value 값 5, 10이 타겟 테이블에 5씩 더있고 10과 15로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배치와 커츠 스케줄러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이를 통합하여 데이터 처리 자동화 서비스, 자동화 시스템 실습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습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데이터를 읽고 처리해서 어, 작성하는 것까지만 진행을 했지만, 각 서비스에는 없는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하여 어, 더 작성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이 기술 조합은 실제 서비스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로 조금이나마 그 시끄러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